네, 이번 시간은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금 생각해 보죠. 뭐, 오늘 훌륭했죠? 네, 뭐 오후인가요? 갑자기 기사 하나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괜찮게 나름 뭐 바닥에서 움직였던 것은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특히나 급등이 막 나오고 할 때는 뭐 스페이스X라고 봐야 되겠죠. 북미 우주 사업을 하는 기업 쪽으로 기업이 방문을 했다. 동세에 여러 회사 방문 많이 했지만은 뭐 지난번에 그 뭐 OCI 홀딩스하고도 뭐 계약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도 방문을 좀 했고, 그 이유가 태양광 관련된 페이스트 관련, 네, 뭐 납품 가능한가 이런 거 밴드로 등록됐다는 얘기도 있고 리포트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 쪽으로 좀 올라왔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걸로도 좀 올라왔어요.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이 다양한 걸 하고 있죠. 보통 그 매출이 과거에 가장 많았던 게 어디냐면 MLCC 관련. 예. 그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MLCC 사업에 뭐 기판도 있고, 거기에 AI가 붙으니까 매출이 급등하고, 모라타하고 뭐 또 MLCC 가격을 올리더라 등등해서 MLCC가 올라가니까 MLCC 쪽에 나가는 소재 재료의 뭐 매출도 늘어나겠지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형광체는 뭐 별다른 것도 없어요. 이건 서울 반도체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근데 사실 이 회사가 그동안에 2차 전지 쪽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업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 예전 그 2차 전지주들이 2023년 7월 피크를 찍을 때, 그때 뭐 다 날아갔었죠. 대주전자재료 동사도 그때 같이 크게 움직이고 했었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죠. 뭐 한 30배, 40배 바닥에서 올라온, 2017년부터 움직였으니까, 10년 동안 정말 한 40배인가 5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얘도. 근데 그렇게 올라올 수 이유, 뭐 형광치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전자재료를 많이 하는 쪽인데, 가장 핵심은 실리콘 음극재였다.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뭐 분리막이 있고 전액이 들어가고 2차전지 핵심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음극재 쪽에 실리콘을 좀 섞으면은 보통 한 3에서 한 10%? 보통 한 3에서 5%밖에 못 넣는데 최근에는 10%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집어넣으면은 성능이 대폭 뛰고, 특히 이제 충전 속도가 빨라져요. 충전 속도가 엄청나죠. 아니 뭐 시간도, 그 성능도 좋아지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리콘 음극재가 얼마나 훌륭한 재료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당수 뭐 테슬라 차량도 물론이고 지금 국내 차량 등에도 한 3에서 5%씩은 다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이제 당연히 그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EV가 커야 크는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재작년, 특히 작년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미 쪽 사업이 엉망이 돼버렸죠. 그대로 뭐 사업이 역행하는,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뭐 다행히도 최근에 유럽은 보조금을 다시 주고, 또 고유가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거, 이건 다행인데, 이 이란 전쟁 전에 유가가 뭐 50 WTI 기준으로 한 50불 있을 때, 이럴 때 관심도 없어요. 2차전지주 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실리콘 음극재도 당연히 음극재에 섞어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안 좋죠. 차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캐즘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죠. 주가도 안 움직이고. 근데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은 의외로 엉뚱한 곳. 메인인 실리콘 음극재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MLCC가 매출이 제일 많은데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태양광 관련 페이스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굉장히 의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오늘 나온 기사는 태양광 관련 페이스트가 아니라 그 실리콘 음극재, EV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은 뭐 차량이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2차전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말로 로봇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는 대전자 재료는 실리콘 계열 전고체도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근데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황화물계에 또 그 음극재 들어갈 수 있고 LFP 계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는 뭐냐면 북미의 우주항공 기업, 선두 기업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이 저궤도 위성 배터리 프로젝트 핵심 소재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그게 페이스트가 아니고 실리콘 음극재예요.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음극재에 집어넣는 그 실리콘 음극재가 이 북미 우주항공 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선정됐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스페이스 X를 가능성이 높죠. 그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매출이 나겠죠. 많은 매출이 날 수도 있게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실리콘 음극재라는 게 이제 보통 기술력이 높은 게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스웰링 현상, 부풀어 나요. 부작용이 있다고. 그걸 잡아주는 기술을 대주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우주항공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한 기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 우주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지에 이상이 생기고 불이 나고 에러가 생기면 그건 끝장이거든요.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한데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주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서 이 공급하는 자체에서 매출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확실히 검증을 더 받았다. 물론 이것 전에도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야라고 각인은 돼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안정성이 있다는 건 이미 검증이 다 돼 있지만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아마도 그게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LIG 디펜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천공2의 성능을 한번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검증을 받았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지금 비공을 미국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죠. 비공이. 미국에 들어가면은 금액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천공2나 그런 것보다도 가격이 한 발당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사업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미국에 했다는 것 자체로 야, 난 미국에 납품했어. 그 레퍼런스로 끝나는 거예요. 영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주도 그런 느낌이 있죠. 야, 우주항공 쪽에 내 배터리가 들어갔어. 끝난 거예요. 그걸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안정성을 요하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 그럼 경쟁력이 있어서 탁월하죠. 영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효과가 저는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동사의 그 배터리 사업, 실리콘 음극재 사업은 2017년 정도부터 부각이 됐어요. 실리콘 음극재. 그 당시에도 많이 오르는 게 보이죠. 급등이 나왔는데 한 3, 4천 원 할 때부터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그 자체에 대한 회의성까지 있었어요. 이게 되는 거 맞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결국 한 2020년 접어들면서 고급 차종에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중차로도 현대도 들어가고 기아이도 들어가고 테슬라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오면서 검증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2024년 꼭지를 찍고 주가가 급락하죠. 왜냐면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전기차가 팔려야 음극재에 들어가고 음극재에 섞어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7만 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16만 원 하다가. 근데 최근에 올라온 것은 바로 북미 사업, 우주 태양광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주 배터리 관련된 거,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증권사의 지금 목표가는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의 실리콘 음극재 사업 자체가 거기다가 실리콘 음극재 사업 자체가 지금 캐즘을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EV 사업 같은 경우 최근에 뭐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또 LNF가 대장이죠.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우주 항공 관련 사업까지 붙어버렸으니까 전체 대주전자 재료의 전체 사업이 다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 증권사의 목표가가 일제히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다 힘들었는데 모든 사업이 MLCC 사업, 태양광 사업, 뭐 형광체 사업, 거기다 실리콘 음극재 사업, 모든 재료 사업이 지금은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 것인가? 자, 그건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증권사 목표가가 16만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다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면 16만 원을 썼던 그 목표가에는 이번 공급 계약 관련이 들어가 있을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전기차가 이렇게 또 2차전지 사업이 순조롭게 캐즘을 극복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란 전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란 전쟁 때문에 덕을 본 것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2차 전지였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으니까 고유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 뭐 협상이 잘 돼간다, 안 돼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55불에서 120불 갔었는데 지금 제자리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90불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걸 기뢰를 제거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유가 상태가 계속되면은 당연히 2차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기본적으로 동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로 가는데 거기다가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까지 붙었으니까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나중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수치가 가늠이 될 때는 목표가도 제대로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지금의 주가보다도 훨씬 높아 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생겼다 정도로 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